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OS B&H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을 또 진행하다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대전에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배곡생을 소개하게 된 점 저 역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나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우리가 귀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을 냈으니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뵙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좀 풀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지고 오신 손은 내보세요. 가지고 오신 손. 예, 가지고 오신 손. 그래가지고 한번 털어보세요. 이렇게 딱 털어가지고. 자, 깍지를 한번 껴가지고요. 뒤로 한번 젖혀보면서 고함을 질러봅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자, 뒤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시원하게 한번.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배곡생을, 30대 초에 제가 배곡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배곡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저희들 배곡생에 대한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배곡생은 여성 세정제를 전 세계적으로 한 방으로 만든 또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정제라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보면 거의 베스트에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세정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곡생은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선대 회장님께서 한방 화장품을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용어 자체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방 화장품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죠? 배곡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배곡생 브랜드가 지금 현재 41년째가 됐는데요. 저는 30대 초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배곡생 회장님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원천 기술. 그런데 배곡생은 한방 화장품의 효시다 보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 중에 전담 물질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는 와중에 전화가 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져야만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30대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 당시에 영업대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한방 화장품은 독보적인 브랜드였습니다. 배곡생의 독보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자본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블루오션 시장이었습니다. 블루오션. 자, 그러다 보니까 배곡생 그러면 한방 화장품이 효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 1,000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0년도 초에 전 세계적으로 명품만 취급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영국의 헤롯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명품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전시된 제품은 삼성이 아니고 뭐였다?
백옥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의 브랜드와 그 당시에 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라고 있었죠. 지금 현재 LG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금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브랜드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브랜드로 인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요. 백옥생은 치명적인 위기가 옵니다. 뭐냐면 회장님이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너무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57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도 뭐다? 너무 단명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단명하시는데 그 자제분이 지금 현재 이시 회장이 그 당시에는 뭐다? 미성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고 자녀들을 학교를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다? 캐나다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장님이 소천하시다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회장님께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었고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참모 역할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영업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굉장히 영웅이었어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대단했죠. 굉장히 또 열심히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회장님이 소천하시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2007년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은퇴를 하느냐면 마케팅, 영업에서는 전부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투자 비즈니스와 무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거의 마케팅이나 유통 사업은 아예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때 유명한 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아주 좋게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안 좋게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반에는 1등과 꼴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애터미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 제 한쪽 축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구에 조희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2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은퇴를 하니까 박한길 회장님은 저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대표 나는 다시 초심으로 가겠다 해서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물어보니까 방문 판매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멤버를 함께 가서 방문 판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조이팔 사장, 그 당시 회장은 저한테 와가지고 렌탈 사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렌탈 사업. 그 당시에는 수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렌탈 사업을 제가 잘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분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분은 엄청나게 좋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한 분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2 사람의 스폰서가 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젊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카메라에 제가 찍히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은 정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회장님이 저한테 2가지 유지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들을 돕겠다라고 약속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들을 돕겠다라고 약속해라. 이것이 첫 번째 유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때는 살아 계실 때는 회장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연하지요. 맞죠? 당연하다고 늘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거 막막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은퇴도 했고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제가 백옥생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또 마찬가지 세월이 지납니다. 1년, 2년, 5년, 10년. 저도 그 안에는 수많은 풍파가 있겠죠. 잘 될 때도 있겠고 힘들 때도 있겠고 엄청나게 고난도 있겠고 맞죠. 시련도 있겠고 또 멘토가 없는 그런 삶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누구를 섬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 힘드는가 하면 제가 온리 한 분을 섬겼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을 섬기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온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에 그냥 기도만 계속 열심히 하고 무역사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냐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기회가 옵니다. 자, 2015년도, 2016년도 당연히 저한테 계속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 백옥생의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고문님께서 찾아옵니다. 왜? 백옥생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자. 근데 2015년도에 왔을 때는 제가 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를 했겠을까요? 노를 한 이유가 제가 사업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되니까 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세 회장님이 아직도 너무 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노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아웃사이드에서 계속 백옥생을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를 띄울 것인가. 근데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언제? 2017년도에 저한테 기회가 오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자, 2017년도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왁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왁싱. 다 아시죠, 이제? 왁싱이라는 트렌드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백옥생은 뭐다?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 그랬죠? 근데 이 한방 화장품 효시에 자본기업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회장님이 소천하시자마자 2년 뒤에, 그 다음에 5년 뒤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여러분도 혹시 소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네. LG생활건강이 후 아시죠? 네. 이런 자본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방 화장품의 효시인 백옥생은 사라지고 자본기업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백옥생보다는 뭘 한다? 소라소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백옥생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소비자들 시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소비자들 시장은 왜? 자본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 왁싱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왁싱은 기능인들이 사용하는 상품이다. 이 말. 맞죠? 기능인들이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 기능인들을 위한 상품이 나오면 그분들이 소비자를 100명이든 500명이든 만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또 왁싱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200억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미, 뭐길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 200억 시장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세대가 왁싱은 몇 살,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는 지금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중학생들도 왁싱 해달라 그러죠. 지금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잖아. 그죠? 이 자리에서 나는 왁싱 한번 해봤다 손 안 들어보세요. 아직, 예. 그래도 근데 이 대전은 왜 아직도 왁싱을 안 해보셨을까? 여러분들 왁싱하면 몸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에 뭐다? 각질 제거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받으면 바로 물광 효과가 나는 게 왁싱이에요. 자, 보세요. 자, 20, 30대 소비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죠?
그런데 20, 30대에 가장 트렌드예요. 근데 이 왁싱을 하는 제품을 보니까 왁스인 거예요. 이 왁스가 왜 이렇게 많이 성장할까 보니까 이 왁스가 공산품인 거예요. 공산품이다 보니까 수입에 제재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왁스가 99.99가 뭐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 수입품인데 거기에다 뭐다? 실리콘과 플라스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와 이게 어떻게 피부에 바르는데 공산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제가 화장품을 하니까. 맞죠? 그러면 이 제품은 어차피 왁싱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왁스는 분명히 화장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왁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8월 달에 한방 천연 왁스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 이게 또 박수를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네요. 자, 보세요. 2018년도 8월 달에 천연 왁스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차이가 나겠죠. 천연 왁스하고 실리콘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왁스가 화장품류가 되는 입법화가 통과되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입법화가 되고 나니까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 왁스는 뭐가 됩니까? 화장품류가 됐습니다. 그러니 화장품류가 됐는데 대한민국에 화장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회사 중에 왁스를 제조하는 회사는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150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측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타이밍도 맞추는 거는 굉장히 희열이에요. 근데 어떤 시기적으로 그 예측했던 게 맞으면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쉽게 말하면 보람이 있겠죠. 희열도 있고. 자, 그럼 보십시오. 저는 이 왁싱을 통해 가지고 뭐다? 이제 기능인 막 여러분들 헤어라든지 피부샵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영구라든지 지금은 반영구가 좀 대세입니다. 그죠? 반영구라든지 왁싱이라든지 이는 기능인을 정말 제대로 정말 이 배곡생을 알리면 좋겠다. 그러면 이 기능인들을 알아보니까 또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기능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 속에 정말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은 K-뷰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K-뷰티 그럼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K-뷰티. 이게 왜냐하면 블루오션 시장의 최고의 시장인데요. 자, 보십시오. K-뷰티는 지금 현재 뭐냐면 협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협회. 여러분들이 어때요? 원장님들 한 10명, 20명 해서 협회를 만듭니다. 그 협회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샵에 오픈하는, 판매하는 시스템. 이게 대한민국 협회가 약 2,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작은 협회들이 K-뷰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고 이 자리에 샵을 하기나 분명히 이 기능인 속에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협회, 개인 협회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다? K-뷰티는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연합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대회가 있습니다. 맞죠? 미용 대회, 헤어, 피부, 왁싱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곡생은 뭐다? 이 대회를 차라리 TV 광고보다 차라리 이 기능인들이 대회하는데 차라리 장학금을 주고 그 기술 좋은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회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언제 하죠? 6월 27일입니다. 맞죠? 그럼 거기에 몇 명이 온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또 무슨 제품이다? 맞죠? 배우생 제품 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시스템화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블루오션 시장은 엄청날 것이다. 왜?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K-팝 가면 떠오르는 게 뭐다? SM 맞죠? JYP 맞죠? 또 뭐 있습니까? YG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BT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SM이라는 그룹이 만들기 전에는 이 K-팝 쪽에서도 전부 다 뭐다? 레코드사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개인 레코드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을 SM이라는 그룹에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뭐나 젊은 친구들을 양성해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키고 맞죠? 전 세계적으로 스타를 만들다 보니까 걸그룹이 만들어졌죠. 근데 걸그룹을 뭐다?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참 다 부정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어때요? 이게 계속 1년, 2년 계속 뜨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소녀시대고 뭐 엄청난 걸그룹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시스템화 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개, 3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블루오션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정말 시스템화 제대로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때요? 블루오션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K-뷰티는 현재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는 각오를 냈죠. 그래, K-뷰티의 대표 브랜드 BOS라는 쉽게 말하면 백옥생이라는 것을 한방 화장품의 소비자를 겨냥하는 그 시장은 정말 자본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인들을 존중하고 대우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K-뷰티의 대표적인 브랜드 BOS라는 이 부분을 앓는다면 정말 블루오션 시장에서 최고의 레드오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획을 잡았던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다? 현재 앞으로 제품은 기능인들이 사용하는 상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피부를 관리하는데도 뭐다? 백옥션에서 나오면 맞죠? 네. 자, 소비가 곧 매출 아닙니까? 맞죠? 그 매출로서 소비만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버립니다. 아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저 지금 소비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인들은 내가 먹고 살고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려고 그러면 원료는 삽니까? 안 삽니까? 구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료가 매출이라면. 그런데 그 원료 한 개 가지고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맞죠? 어떤 분은 5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왁싱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왁싱하는 거하고 모델이 왁싱하는 거하고 똑같은 왁스를 썼는데 가격이 다른 거 아십니까? 아시죠? 네. 탑 탤런트가 풀 왁싱 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죠? 80만 원만 돼. 맞죠? 네. 이게 뭐냐? 탑 모델이라든지 탤런트들은 함부로 벗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 유출이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다? 왁싱을 100%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은 뭐다? 정말 이제는 K-뷰티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오는데 저는 백옥생을 아웃사이드에서도 언젠가는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 전에는 제가 무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무엇으로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라비올라로 들어봤습니까? 네. 그라비올라로 들어봤어요? 네. 그 그라비올라를 대한민국에 최초로 수출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럼 제가 수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2014년도에 최초로 수출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뭐다? 그 제품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제품은 암세포를 잡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백옥생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정제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정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정, 곧 나쁜 균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좋은 균은
살려둬야 돼요. 그런데 온리 다 잡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거는 다 잡아버리는 걸 사용합니다. 약국에 가면.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균은 살리고 나쁜 균을 잡아야 그게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샴스가 유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라비올라가 왜 유명한가 하면 이건 거예요. 암세포는 잡는데 암세포를 방어하는 세포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라비올라입니다. 팩트는. 그러니까 면역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2014년도에는 뭐다? 메르스가 여러분들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홈쇼핑에서 제가 2014년도 그라비올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누가 판매했냐면 현대홈쇼핑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현대홈쇼핑은 엄청나게 잘 팔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100억, 200억 하니까 엄청났죠. 그 저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어휴, 그 물건 대락 해보세요. 필리핀 다바오에서 한국의 현대홈쇼핑 대기업체를 재료를 댄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가 하면 24시간 중에 거의 23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왜? 오다를 안 놓치려고, 맞죠? 자, 그런데 현대홈쇼핑에서 엄청난 수익을 할 때 저는 엄청난 농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대홈쇼핑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저는 그라비올라 농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농장이 현재 60만 평의 그라비올라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2014, 2015, 2016년도는 제가 무역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현대홈쇼핑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농장만 늘어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또 건강식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유행 탔다가 뭐다? 또 떨어지고. 여러분들 저는 건강식품이 연도별로 어떤 제품이 유행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라비올라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코코넛 오일. 그거 끝나고 나니까 깔라만시 끝나고 나니까 노니가 한 2년 가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그 기류를 압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죠. 자, 언젠가는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맞죠? 저는 그게 끝나도 이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 면역력 있는 제품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기다렸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자, 2019년도 10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라비올라를 알지만 그라비올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제품이 가장 좋은 게 뭘까 알아보니까 뭐다? 홍삼이더라. 이 홍삼은 우리 국민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홍삼과 그라비올라를 합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이건 최고의 면역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1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월 달에 갑자기 중국의 우한 폐렴그램에서 언론이 때립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2월 달이 되니까 코로나19가 때려버립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판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려달라고 난립니다. 이야, 이건 뭐다? 왁스를 제가 분명히 화장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그라비올라 앞으로 면역 제품이 분명히 선호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엄청난 이 브랜드를 높이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전에도 이렇게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어제는 서울에 150평 센터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왔죠? 네. 그런데 부산은 벌써 지사가 생겼는데 거기에 부산의 지사장님과 거기에 부산에 연관되어 있는 서울, 인천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1박 2일 동안 있어요. 맞죠?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이래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와 기다림도 필요한 겁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 그라비올라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2016년도부터 다 기다렸죠. 시기를. 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충분히 공감되는 게 뭐냐? 적어도 여기는 4학년 밑으로는 없죠. 전부 다 3학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경험이라는 것이 곧 오늘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있더라도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누구나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뭐다? 세 번째 기회가 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기회입니다. 왜? 두 번째 기회를 그대로 여러분 공유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이 세 번째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산업은, 이 네트워크 산업은 그 나라에서 한 회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환경이 최악일 때 기회가 옵니다. 최악일 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좋으면요, 여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도 그렇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 내가 어느 조직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초유의 기회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벌더라도 현재 상황은 100만 원 정도밖에 벌 수가 없고 1억을 벌더라도 1,0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1억 벌다가 1,000만 원 버는 건 좀 덜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은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생계 위협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다? 내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잘 될 때는 새로운 것을 전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이 불안 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정말 제대로 된 기업과 정말 선명한 명분이 있는 기업이 나와주면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왼쪽 가슴에 어떤 배지를 달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이 기회는 뭔 줄 아십니까? 브랜드인데도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올드 브랜드가 트렌드입니다. 이거 뭐는? 자, 보세요. 올드 브랜드가 트렌드라 그랬죠? 지금 현재 가만히 있던 두꺼비가 술을 한잔 했어. 맞죠? 파도 타기를 합니다. 하는데 브랜드 1위가 돼버렸어요. 그게 올드 브랜드입니다. 뭐죠? 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프로스펙스가 선전합니다. 맞죠? 이게 뭐냐? 올드 브랜드. 올드 브랜드가 뭐다? 지금 트렌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백옥생은 올드 브랜드입니까? 뉴 브랜드입니까? 올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올드 브랜드가 또 중요한 건 뭐다? 한방 화장품에 뭐라 그랬어요? 효시라는 거예요. 그냥 올드 브랜드가 아니요. K뷰티의 자존심인 거예요. 한방 화장품은 온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효시라는 것을 창시한 분이 백옥생의 김성용 회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떤 뭐든지 타이밍과 맞죠? 거기에 대한 시기가 맞는데 그냥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하면 한방 화장품의 효시 백옥생을 알릴 것인가 계속 생각해도 그게 쉽지만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 직접적으로 자본기업하고 부딪히지 않고 기능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지금 현재 뭐다? 세 번째. 이러한 초유의 기회가 왔을 때, 짠! 네트워크 산업에 백옥생이 왔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부분만 확인되면 쉬운 거예요. 자, 봐라. 맞잖아요. 이러면 쉬운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벽옥생을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벽옥생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정말 이 벽옥생에서 어때요?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검증하신다 그러면 이 시기는 여러분들도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이 블루오션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을 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대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손에 있는 그 모래를 놔라. 그걸 놓지 않으면 쥐면 쥐수록 그 모래는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그 모래를 빨리 백사장에 던져야 그 백사장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걸 놓아야만이 세상이 보인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산업의 전체 매출액 135개의 회사가 하는 매출액이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 그러면 엄청난 매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전체 유통시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막 경쟁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 연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내가 여기서 뭔가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배를 타야 돼. 맞죠? 방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벽옥생은 두 번째 유지가 회장이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벽옥생이 그 당시에는 25주년이 됐어요. 맞죠? 지금 현재 41주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기업은 30년, 40년 고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년, 기업이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면 100년을 간다 그랬습니다. 자, 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면 몇 년을 간다고요? 100년을 간다. 그게 유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소비자를 주인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2012년도 협동조합 입법화가 되면서, 맞죠? 이제는 협동조합도 알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협동조합도 없었어요. 맞죠? 저한테 회장님이 유럽형, 선진국형 마케팅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다? 벽옥생을 지금 현재 자기 자본 100%인 이 벽옥생을 이제는 나눠야, 브랜드를 나눠야 그것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세 회장님은 뭐다? 어제 보셨죠? 모든 것을 이제는 뭐다? 소비자들하고 나누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첫 번째 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에 프로모션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식에 프로모션이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은 현재 자산이 평가되어 있는 주식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충남 아산, 지금 현재 여기 대전이죠. 충남 아산에 현재 순천향로에 뭐다? 25,000평이 벽옥생 본사입니다. 이제 원래 지금 현재 인테리어가 다음 주에 끝나면 중소기업이 5월 23일 날 코로나로 정지가 돼가 이제는 풀리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할 겁니다. 이제 스타트 세미나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뭐예요? 스타트 세미나를 해서 전국에 이제 알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당시 지금 현재 충남 아산은 뭐예요?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마음껏 활용해서 홍보할 거 아닙니까? 맞죠? 첫 번째는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기본이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처럼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애사심을 가지고 또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세일즈 마케팅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또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걸 팔러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주인이 되는 것과 소비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비자는 항상 뭐다?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여기에 10,000원짜리를 구매하다가
여기 똑같은 제품 5,000원을 하면 일로 가버립니다. 맞죠? 소비자는 항상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주인은 지금은 내가 10,000원 할지라도, 맞죠? 여기 5,000원 하도록 잘 안 갑니다. 왜?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여기에 잘 안 갑니다. 그만큼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문제가 생기면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냥 소비자는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네트워크 산업이 135개가 5조 2천을 하고 있는 이 시장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 경쟁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안 왔습니다.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방 화장품이라는 이 하나의 아이템의 매출액만 보자 말입니다. 한방 화장품의 작년도 2019년도 1위 LG가 얼마나 했냐면 7조를 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에서 일어난 매출액이 뭐다? 얼마라고요? 7조. 2위 아모레, 쉽게 말하면 뭐예요? 퍼시픽이 6조를 냈습니다. 토탈 13조죠. 중소기업 포함하면 15조입니다. 맞죠? 이 15조의 원천 기술과 효신을 어디다 그랬습니까? 벽옥시.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모레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LG 퍼시픽에서 여러분들이 LG 생활건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벽옥색은 뭐다? 그 한방 화장품 효시인데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조? 그러니까 아메이가 아직도 이 30년 동안 1조 2천억밖에 못하는 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메이가 1조 2천억 가지고 왁 하고 있어요. 백화점 전체 매출액이 30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삼성동에 백화점 하나가 2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가 아직도 30년 동안 1조 2천억밖에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악 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15조 한방 화장품 시장만 15조야. 거기에 BOS가 5조만 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매출액 전체 135개 회사가 5조 2천억 하는데 BOS가 5조를 하면 거기에 멤버십은 다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0억생 소비하라.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제품 팔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영업에 20년, 20대, 30대 최고에 있어도 제품 하나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팔질 못해. 잘 팔리기는 잘해. 맞죠? 네. 그 시기에 제품만 만들면 없어서 못 팔아. 그런데 누가 하는 거를 막 만들어가 하자고 못 팝니다. 그거보다 자 보시 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거보다 이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이건 더 좋습니다. 이 이야기 해야 되잖아. 맞죠? 네. 음이 100억씩은 한방 화장품이 뭐라 그랬어요? 효지요. 설아수 음이 사구리야. 이래야 돼야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후발주자는 항상 선발주자의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네. 그러면 어때? 정말 이 엄청난 K뷰티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 자 K뷰티의 CT만 만들어도 대박인데 한방 화장품 이 시장만 보더라도 엄청나다. 그 브랜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전국으로 세면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박수를 쳤다는 건 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한의원 의사 선생님과 원장님과 미팅을 했는데 딱 그분이 15분 만에 결정했어요. 정말 한번 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 그분이 15분 만에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클레임 없이 어제도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키웠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라도 위기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고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위기로 남는 겁니다. 생각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리스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희망과 꿈을 위해서 점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역시도 어때요? 백옥생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거기에 영업 대표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나와보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아.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본인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또 막 흘러가 버려요. 왜냐?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즉, 방향이 선명하지 않으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파트너한테 하는 소리 이렇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끝에 가면 실패한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방향이 선명하면 내가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가 되죠?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방 화장품 효신 백옥생은 검증된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나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즉 검증된 브랜드라야만이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에 정말 K뷰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백옥생이 정말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초유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뒷시간에 마케팅과 비전을 우리 또 조영석 사장님이 또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